자, 171번부터 숙제 한번 해볼게. 태린이 71번에 어떤 거 골랐어? 대시요. 왜? 앞문장, 뒷문장, 완벽한 문장, 속사, 동사 두 개. 앞문장, 뒷문장이 완벽해? 그래요. 그래요? 네. 한번 그럼 따져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앞문장 어떻게 완벽해? 주어. 이제 동사. 이제 동사. experience가 보어. 그렇지. 비동사 뒤에 보어. 그 다음 he 주어. he 다시 주어. can run 동사. can run 동사. he's on business 목적. run이 달리다도 되지만 보통 이제는 운영하다, 이끌어가다 라는 뜻도 되지. 그래서 운영하다로 쓰여서 뒤에 사업을 이란 목적으로 쓰였고, 자 그래서 보니까 앞에는 주어 동사 보어,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있어. 완전한 것 같아. 근데 왜 대체해야 돼? 위치하면 안 돼? 그건 모르겠다고? 위치는 반대 대명사인가요? 대명사인가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도 얘기해야지. 대가 위치의 차이가 뭘까? 일단 위치는 뭐로 쓰일 수 있어? 관계? 대명사? 뭐 주관되든 목관되든 관계됩니다. 대신 접속사도 되고 관대도 되고 관계 부사도 되고 우리가 뭐 또 동격이라고 부르는 이런 얘기도 되고.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우리가 뭐 which나 that이나 what 이런 거 맨날 고를 때 어떻게 파악했어? 앞문장 뒷문장 맨날 봐야 됐었지. 그래서 that이든 what이든 which든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앞뒤 문장을 따져볼 건데, 관계대명사라는 애들은 조건이 앞에 문장은 완전 했는데, 특히 완전한 거에서 관계대명사는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우리 관계대명사 앞에 항상 뭐가 있어? 선행사, 명사. 완전한 문장이 오지만 특히 명사라는 게 꼭 선행사가 꼭 포함된 완전한 문장이 왔어야 되고, 그 다음 뒤에 문장은 우리가 주격 혹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항상 주어나 목적 같은 게 빠져서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 그래서 대시 관계대명사 할 때 위치랑 아마 조건이 똑같을 거고, 그러면 접속사 한번 따져봅시다. 접속사는 조건이 어때? 앞문장을 봤을 때 얘는 선행사가 있어 없어? 얘는 선행사가 없어야 돼. 지가 명사처럼 취급하다 보니까. 그리고 뒤에 문장은 완전히 불완전해. 얘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없어야 되지. 관계대명사 아까 썼고,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뒤에도 완전, 앞에도 완전, 동격도 완전. 우리는 대시냐 위치냐니까 결국 관계대명사냐 관계대명사가 아니냐 한번 파악하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뒤에 보니까 아까 불완전했어?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 완전한 문장이었죠. 앞에도 완전했고, 근데 문제는 앞에 선행사가 있어 없어? experienced는 형용사 pp였지. 그래서 얘는 선행사가 아니지. 일단은 답은 that인데, 특히 이 that은 어떤 that으로 쓰였냐면 아마 내신 때 많이 봤던 거지만 so 앞에 있는 so랑 같이 와서 so that을 만들어주는,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라는 표현으로 자주 쓰죠. so that 뭐 to나 enough to 이런 걸로 바꿨었던 거죠. 정확하지 않나? 뭐 이거? 대신이냐 위치냐 이렇게 골라봤고, 그다음 12번 찬이 해봤어? 아, 저 이거 못했어요. 이거 잘 못했어? 못하면 내가 뭐라도 해보라 그랬어. 문장입니다. 문장 부석은 해봤어? 네. 네, 해봤어. 어떻게 했어? because 네모. because는 접속사 네모. 랜딩 기열 주어 랜딩 기어 주어. was는 동사. 부사 부사. 플레인 플레인 다시 주어. 논문가 동사. 그다음 잘 모르겠어. 알았어. 자, 일단 이렇게 봤는데 because가 처음에 접수가 있다 보니까 콤마를 중간에 쓱 껴갖고 앞문장, 뒷문장 이렇게 왔는데, 일단 land가 동사일 때 무슨 뜻이지? land. 명사일 땐 땅이지만 동사일 땐 착륙하다, 내려앉다 라는 뜻이지. 내려앉다, 착륙하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랜딩 기어, 착륙하는 그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이 비행기도 착륙할 수 없다처럼 써야 돼서 아마 요 부분, 이더이나 투 부분은 또한 뭐뭐도 이런 뜻 가진 표현으로 써야 될 것 같아. 근데 이더는 무슨 뜻이야? 이더 무슨 뜻? 또한? 아니, 또한은 아니, 또한 이더이 무슨 뜻이야? 이더 무슨 뜻이야? 이더 몰라? 뭐야, 이더이 뭔데? 한글로 쓰는 거죠. 야, 너네 이더 모르면 여기 못 있는데. 한글이 문제가 더 어드밴스방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이좋게. 자, 이더이 무슨 뜻? 어허. 일단 to는 다들 알다시피 또 뭐뭐 또한 뭐뭐도란 뜻도 있고 가끔 너무란 뜻도 있었지. 이덜 같은 경우에는 이덜 A, or B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덜 A, or B는 뭐였지? 나가 안 돼요. 무슨 뜻이야? 이덜 A, or B가 무슨 뜻이야? A도 B도 아니? 그건 neither A nor B고. 아는 사람이 없어? 충격인데? 이도 AOB. 그래, 오늘은 조금 피곤해서 모른다 칠게. 네. 근데 이거 계속 되면은 우리 프라임반에서 어드밴스 D반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더를 AOB 할 때는 A, B 둘 중 하나란 뜻이 있겠지. 둘 중 하나. 근데 이덜 AOB 할 때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이덜이 보통 문장 맨 마지막에 있을 때는 얘가 뭐뭐 또한이란 뜻도 돼요. 뭐뭐 뭐뭐 또한. 대신에 to의 또한과 이덜의 또한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다면, 얘는 좀 긍정적으로 동의를 할 때, 나도 그래. 뭐 친구가 나 어제 피자 먹었다 하니까 나도인데, 그래서 나도 똑같이 먹었다, 긍정적으로 동의를 할 때지만, 이덜로 썼을 때 또한은 약간 부정적으로 동의를 할 때, 나 어제 밥 안 먹었어. 안 먹었어 라고 친구가 얘기했어. 나도. 나 먹었다는 거야? 안 먹었다는 거야? 안 먹었다는 거지. 그래서 안 먹었다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했을 때는 이 이덜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착륙을 했어 못했어? 얘도, 비행기도 못했어요. 그래서 not 하면서 부정이 있었지. 그래서 여기서는 부정적 동의를 할 수 있는 이 이덜을 보면 돼.
뭐 둘 중에 하나가 아니란 건 적어놨으면 뭐해. 이게 뭔 뜻인지 알아야지. 기다린 여기서 뭐 또한. 아 예건이 73번. 된 왜? ER이 누가 있어? ER이 누가 있어? 없어갖고. 없어서 true를 골랐어? 그러면 한번 해석해볼까? they가 주어고 were inferior가 무슨 뜻이야? 잘 모르겠어? 찾아봐야 되는 거야? inferior는 여기서 열등한, 뭔가 더 못하는. 뭐 과학시에도 뭐 우성, 열성 이런 거 배우긴 했는데 열등하다는 거는 나 혼자서 열등할 수 있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반드시 열등하다는 건 누구와 비교를 해야만 열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inferior는 사실 이거 비교급이에요. 비교급처럼 포함을 할 거야. 그럼 예건이 얘 비교해. 누구보다 열등해야 되잖아? 누구보다 하니까 뭘 골라야 될까? then 고르면 되겠는데.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교급 more이나 이하를 붙여서 이제 비교급 만들 때 뭐뭐보다 할 때 then을 많이 썼어. 근데 가끔 이런 ER이나 more 붙이는 게 아니라 inferior이나 or로 이렇게 끝나거나 이렇게 inferior이나 혹은 열등한의 반대말이 뭘까? 누구보다 더 잘하는 건 뭐지? 열등함보다 반대말. 열등은 더 못하는 거고 더 잘하는 거. 우월한이라는 superior라는 뜻도 있고요. 우월한. 그럼 가끔 우리가 대화문 같은 데서 자주 나오는 prefer이라는 동사가 선호하다. 선호한다는 건 A랑 B가 있다면 B보다 A를 더 좋아한다는 뜻이 있지. 더 좋아한다. 얘도 약간 비교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ER이나 more이 안 붙고 그냥 자체적으로 OR 혹은 ER 이렇게 끝나는 단어들은 뭐뭐보다를 쓰고 싶을 때 than을 안 쓰고 to를 써서 뭐뭐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뭐 junior, senior, prefer, inferior 이런 ER, OR로 끝나는 이런 단어들은 than이 아니라 to라는 전치사로 뭐뭐보다. 자, 정우 74번 어떤 거? was? 월? 어떤 거? 월? 왜? 주어가 누구길래 월을 골랐어? 왜? 앞에 있는 ventilation 요거 아니야? 왜 윈도우 맨 이렇게 앞에 멀리 있는 얘를 주어 했어? 얘가 주어 아니야? 바로 앞에 있는 애가? 대시 있어서? 대시 무슨 역할 하는데? 관계대명사? 여기선 관계대명사 같아? 알았어. 근데 얘는 관계대명사 치고 그리고 관계대명사고 또 얘가 왜 주어가 안 되냐니까? 얘가 주어 아니냐니까? 지금 얘는 왜 주어가 안 되길래 윈도우를 주어로 삼았어? 잘 모르겠어? 문장 분석도 해봐야지. 자, 그러면 계속해서 문장 분석 해봅시다. 월 동사 그 다음에 once 부사 placed 동사? 아니? 동사인 것 같아? 가끔 ed가 붙은 거 있으면 조금 구별해야지. 동사일 수도 있고 pp일 수도 있는데
얘는 동사죠. 자, 앞으로 우리 이거 자주 할 텐데 ED 같은 단어들을 보면 생각을 좀 해봐야지. 얘는 과거형 동사일까? 혹은 과거분사 PP일까? 가장 큰 차이가 뭐였지? PP는 수동, 과거 동사는 능동. 얘는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이건 거지. 그러면 능동과 수동, 특히 수동태가 가장 큰 갖고 있는 특징이 뭐가 있어?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목적어를 먼저 본다면 ED가 어떤 거로 쓰였을지 구별하기가 조금 쉬워져요. 자, 그럼 place는 뭔가를 두다라는 뜻이 있어. 뒤에 목적어 원래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근데 place 뒤에 뭘 두는지 목적어 있어 없어? 그럼 얘는 동사일까 PP일까? 그렇지. 그래서 place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뒤에 없는 거 보니 PP로 쓰였고요. in, order, to 무슨 뜻? in order to 동사 원형하면은 뭐뭐 하기 위해, 뭐 하기 위해. to 부정사의 부사처럼 쓰면 돼. 뭐 하기 위해서? provide, 제공하기 위해서. 자, 제공하다 라는 동사는 뒤에 뭐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 제공하다는 누가 그럼 provide의 목적어야? 그래서 얘는 이제 동사 바로 앞에 있는 단어긴 하지만 우리가 문장 분석을 이렇게 해봤더니 얘는 더 이상 주어가 될 수 없고 provide라는 단어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더 이상 주어 역할하는 건 없었기 때문에 that부터 여기까지는 다 쓸데없는 거. 결국 진짜 was와 were의 주어는 저 앞에 있는 windows. 자,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주어가 엄청나게 길어지고 동사 이제 단수냐 복수냐 고르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보통 웬만하면 앞에 있는 단어는 주어가 될 일이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우리는 문장 분석하면서 쓸데없는 것들, 이 명사가 뭐 전치사에 묶였는지 투부정사나 ing의 목적으로 쓰였는지 이런 거 파악하면서 거의 앞쪽에 있는 제대로 된 주어를 파악합시다. 도현이, 응? 75번. 뭐? 왜? 왜?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맨날 이거 옆에 잘 대답 못하면 뭐 하라 그랬어? 문장 분석 일단 문장 분석 해봅시다. 대신에 what 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expert 주어? 그 다음에 apparently ever에 붙은 거 보니 부사 ignored 동사 was 다시 동사 fact 뭐?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해봅시다. 한 문장에 지금 동사 몇 개야? 두 개. 한 문장에 동사 두 개려면 뭐가 필요해? 그치. 자, 일단 먼저 여기까지 해봤을 때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이려면 우리는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겠지. 접사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동사도 하나씩 점점 추가시킬 수 있고. 자, 그러면 이런 접속사 역할 할 수 있는 거 누가 해야 돼? 여기 접속 지금 딱히 안 보이잖아. 누가 접속 역할 할까?
what이나 that. 얘네가 둘 중에 하나가 접사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지. 자, 그럼 일단 접사는 하나 찾았어. 자, 그럼 두 번째. ignored 무슨 뜻? 무시하다. 무시하다라는 동사는 뒤에 뭐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뭐가 필요해? 목적어, 그치? 그래서 보니까 ignore의 목적어가 하나 필요하고. 근데 목적어 지금 안 보여요, 뒤에,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was라는 동사 있는데 was 앞에 주어 있어? 없어. 주어도 하나 필요해.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 박스 안에 있는 대신한 what이 접속사도 해야 되고 목적어도 해야 되고 주어도 해야 돼. 총 세 가지 역할 동시에 해야 돼. 세 가지 역할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이렇게 있을 때 what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거고요. that은 적어도 두 가지 역할만 동시에 할 수 있어. 원래는 앞뒤 문장 따져봐서 우리가 맨날 얘기는 하는데 만약 앞뒤 문장은 앞에서 한번 해봤고 이번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봤어. 문장 분석을 했는데 대시냐 what이냐 하는 자리에 몇 가지 역할 동시에 해야 되는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려면 항상 동사 다 찾아봐서 이 동사 앞에 주어가 잘 있는가, 이 동사 뒤에 목적어나 부호가 필요한데 걔네가 다 있는가 다 따져봐야겠지. that, what 구분할 때 항상 문장 분석하면서 해야 돼요. 그냥 what이요, that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 절대. 자, 그 다음 경환이 16번. 왜? 왜냐면 맨인 뒤에 복수명사 와야 돼? 근데 테스크스 복수명사 왔는데? 어? 테이크는 뭔데? 테이크에 PP 그게 뭔 상관이야? PP가 얘 꾸며주는 게 무슨 상관이야? 테이크니 앞에 있는 테스크를 꾸며주는데 걔가 맨이랑 모어이랑 무슨 상관이야? 더는 왜? 어. 아니 최상급은 most인데? 맨 비교급이잖아. 비교급은 more 안 쓰잖아. 최상급이나 most 더 앞에 붙이지. 어? 그렇게 써져 있다고? 제대로 쉽지도 않았구만. 저번 했는데. 야 너네 오늘 코치 끝나고 그냥 다시 다 풀어야겠다 이거 숙제. 제대로 해온 사람이 없네. 선생님 제대로 했어. 뭘 제대로 했어? 했을 때. 넌 뭐라고 써있는데? 저 레스와 대칭. 레스와 대칭이라고? 야 수업해갖고 내가 일단 적어주면 뭐하냐. 너네 안 적는데? 아 저거요. 아 다른 데서 적었는데 여기 잠깐 어디 봤나 봐요. 자, 일단 둘이 비교했을 때 매니는 그냥 더 많은 형용사로 그냥 원급이고 몰은 비교급이지. 형용사와 비교급 차이인데 물론 둘 다 쓸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태스크를 꾸며줄 거니까. 대신에 우리가 비교급 배울 때 맨날 같이 배우는 특수한 문장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더비 이렇게 자주 불렀지. 무슨 뜻이야? 뭐 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된다.
여기선 그냥 단순하게 태스크가 많은 걸 얘기하는 many가 아니라 뒤에는 the less랑 더 비교급이랑 같이 병렬처럼 해서 더 비교급, the more task taken, the less overall energy. 더비더비 문제로 이렇게 자주 나올 거고. 다음 77번에 승기 한번 해볼까? to sit 할까? sitting 할까? 혹은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풀어볼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일지 ing일지. 일단 이런 문제 풀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근처에서 뭔가 힌트 될 만한 단서를 하나 찾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생으로 문장 분석을 해보든지. 일단은 문장 분석 한번 해볼까? 한번 해봐. 더스부터 하긴 조금 머니까 아니다, 그냥 해봅시다. 더스부터 워맨 주어 후 네모 그 다음 헤드 했던 동사 두란 동사 뒤에 뭐가 필요해? 목적어 누가? 레이버가 노동일이란 뜻이고요. 노동을 했다. 인 어디까지? 호응까지. 그다음 might 어디까지? enjoy까지 다시 동사. enjoy 즐기다 뒤에 뭐가 필요해? 목적어. 뭘 즐기는지 목적어 있어야 돼. 누가 목적어? 어? 일단은 바로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going 가는 걸 즐기나 봐. 어디로? to work and 독사 네모 하고 나서 이제 to 부정사나 ing야. 자, 승기야, and 같은 애들은 항상 어떻게 하는 애들이야? 병렬 연결해줘요. 근데 우린 접속사들을 보면 항상 어디를 봐야 돼 먼저? 앞에? 뒤에? 자, 우리는 and, or, but 다 상관없어요. 항상 모든 접속사는 누구랑? 무조건 뒤에 있는 문장이랑 관련지 있고. and든 because든 뭐 although든 다 상관없어. 접속사들을 보면 무조건 뒤에 문장이랑 먼저 관련 지을 거야. 자, 문제는 뒤에가 to 부정사일지 ing일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얘랑 비슷한 애가 어디도 있어야 돼. 얘랑 똑같은 병렬이 어디에도 있어야 돼. and의 앞에 있어야겠지.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만약에 to를 골랐다면 앞에 to도 있는 것 같고요. ing 골랐다면 앞에도 ing가 있어서 둘 다 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요 to는 무슨 to야? 전치사야, 투부정사야? 투부정사. 자, 근데 앞에 to work는 투부정사였어? 아니면 전치사였어? 얘는 가다였지? 가다 어디로? 일하는 곳으로. 얘는 전치사였어요. 얘는 투부정사인데. 둘이 똑같아? 달라? 달라요. 병렬 안 돼요. ing랑 going이랑 같이 병렬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혹시나 이 work가 일이라는 동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투부정사처럼. 그러면 해석이 그녀는 즐긴다 가는 것을 일하기 위해 가는 거야.
and to sit 하면 똑같이 연결이니까 하기 위해인데 그녀는 앉아있기 위해서 가는 걸 즐길까? 앉아있기 위해서 가는 건 이상하지? 이러는데 여기서는 아무리 봐도 문맥상 투부정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것도 즐기고 가서 앉아있는 것도 즐기고 여기서는 요 ing끼리 변형 이렇게. 자, 여기서도 문제 풀기 위해서는 결국 문장 분석하고 같이 풀어봤고. 자, 78. 예건이. most 더 most. 둘이 뭔 차이야? most랑 더 most랑. 더 most는 보통 이제 최상급이고 또 얘는 이제 대부분이라는 형용사 혹은 명사로 쓰인 얘들인데 최상급이라는 얘들은 항상 누구랑 같이 와야 돼? 어? 아니 뭐 더 말고 더 최상급이나 혹은 비교급은 항상 누구 갖고 만드는 거야? 우리가 웬만한 거의 모든 문법은 다 동사가 주인공인데 비교급 최상급은 동사랑 상관이 없었어. 다른 애가 주인공이야. 누구였을까? 비교급 최상급은 동사 신경 안 써도 되고 항상 형용사나 부사 갖고만 신경 쓰면 돼. 가장 어떠하게 다 형용사나 부사 갖고만 비교급 최상급 만들 거야. 그러면 예건이 혹시 여기 최상급이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형용사가 있어야 되는데 형용사 있나? 어? 뭐 있어? 없어? complete가 완성시키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complete는 완전한이라는 형용사도 돼요. 특히 이 문장에서는 comes가 이미 동사로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정의가 유래한다 라고 이제 문장 구성이 됐고, 자 그럼 둘 중에 하나네. 대부분의 완전한 정의 아니면 가장 완전한 정의 둘 중에 하나야. 어떤 거 할래? 최상급 아니면 대부분? 왜? 그렇게 써있어? 자 일단은 definition이든 뭐든 most 같은 경우는 단수 명사도 뒤에 쓸 수 있고요. 뭐 대부분의 공기, 대부분의 물 이런 식으로 셀 수 없는 명사에도 쓸 수 있고 복수 취급하는 명사도 뒤에 올 수 있지. 대부분 사람들, 대부분의 학생들, 대부분의 우리들. 문제는 복수 명사라면 뒤에 뭐가 붙어야 돼? 대부분은 여러 개일 테니까 S가 붙어야겠지. 근데 definition 정의 해서 얘는 S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어. 그럼 대부분 쓰면 돼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얘는 제3급. 자, 그 다음 트리니 79번에 it's 아니면 there. 왜? popular culture가 왜? 어. it야? 왜? 걔밖에 없어 명사가? 네. 아니 하나 더 있는데. intellectual은 아직 아니고 형용사고. demands도 얘도 명사인데. 근데 얘는 복수잖아. 되어릴 때 아니냐? 문장 분석. 문장부터? 알았어 해봐. 프로컬처 주. popular culture 주어. 베이스 동사. make 동사. 그거. 목적. demands가 목적어. 원 부상. 온 부사는 전치사니까. 전치사. 어디까지? 컨슈머까지. 자, 그러면
인기 있는 문화가 만든다. 극소수의 수요 요구를. 그것의 소비자들인데 요구의 소비자들 아니면 문화의 소비자들. 여기서는 요구가 아니라 문화의 소비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해야 되는데 단수 지급했으니까 여기서도 단수 지급. 자, 비슷한 건데 아까 했던 거랑 정우 80번 most 더 most. most 더 most. 왜? 가장 학생 왜 안 돼? 가장 최상급은 언제 쓰이는 건데? 아까 위도 써놨는데 최상급은 누구랑 어울려야 돼? 형용사. 그렇지. 가장 어떠한 가장 어떠하게 형용사나 부사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는 뒤에 형용사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most랑 무슨 뜻이었어? 대부분 학생들은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뒤에 단수야 복수야? 복수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돼야겠지. 그래서 most students. 영환아 떴어? 야 너 수업 전에 폴할 때는 안 주더니 갑자기 수업하면 졸려. 수업 시작하니까 졸려. 자, 일단 이렇게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일단 코칭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할 거니까 안 적었으면 이따 내가 보고 나서 시험 보면 되니까 알아서 하세요.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해봅시다. 모의고사 아직 어떻게 한 사람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도 좀 있을 거고 너무 오랜만에 해서 어떻게 하는지 잘 까먹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한번 좀 해볼게. 숙제가 20몇 번이지? 29번부터 하는 거였나? 모의고사 혹시 프린트 없는 사람? 아까 다 줬지? 일단은 오늘은 하나씩 받아서 좀 해봅시다. 많이 있어? 모의고사? 내가 지금 물어봤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정신 좀 차려! 왜? 이렇게 불려? 왜요? 정신 좀 차려봐. 왜? 뭐냐고? 지금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29 말고 31번, 31번 먼저 한번 볼 텐데, 31번 한번 볼 텐데, 모의고사를 처음 본 사람도 있겠지? 처음 본 사람도 있으니까 한번 조금 설명해볼게. 이제 뭐, 대학 들어갈 때 모든 과목들, 대부분 중요한 과목들을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볼 거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했던 것처럼. 대신에, 영어는 서술형이나 주관식이 없어요. 다 객관식이야. 잘 찍으면 되긴 해.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듣기가 한 18번까지 있고 나머지는 다 읽으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인데 그냥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다 읽고 해석하면서 이제 빈칸을 집어넣기에는 시간이 많이 모자랄 거야. 많이 모자랄 거고 그리고 안 그래도 우리 막 해석이나 단어도 모르는 거 많잖아. 해석도 힘들고 단어도 모르는 거 많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하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제 문제들을 푸는 방법들을 여기서 이제 배울 텐데 일단은 오늘은
31에서 4번 빈칸 집어넣는 문제들을 조금 자, 승기 예를 들어서 어떤 글이 있는데 이 출제자가 여기 빈칸을 딱 뚫어놨어.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이 글에서 중요한 부분일까 아니면 그냥 쓸데없는 부분일까? 맞아요. 출제자들 혹은 이제 나중에 학교에서도 빈칸은 문제를 내겠지만 주로 이 빈칸이란 것은 이 글의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자, 그러면은 앞서서 여기 하나만 표시해보고 모든 모의고사, 특히 주제나 이런 거에 관련된 모의고사 지문들은 우린 딱 두 부류로만 나눌 거야. 우리 뭐 한글, 국어나 이런 데서 노트 쓸 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많이 쓰지. 우리는 모의고사에선 서론, 본론, 결론 없고요. 다 그냥 주제냐, 아니면 주제를 뒷받침해주는 예시냐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눌 거야. 주제냐, 예시. 그럼 보통 한 지문에 한 8에서 9문장 정도가 나와. 8에서 9문장. 그러면 8문장 정도에서 주제가 한 6문장 이렇게 많이 나올까? 아니면 예시가 차지하는 문장이 더 많을까? 예시가 이게 차지하는 좀 많을 거야, 그치? 주제는 끼끗해야 한 문장, 두 문장, 가끔 없을 때도 있어요. 끼끗해야 주제는 하나에서 두 문장 정도, 예시는 5에서 뭐 7문제 정도 많이 차지해요. 그러면 승기 여기서 주제가 중요한 거야, 예시가 중요한 거야? 그렇지. 그러면 우린 결국 빈칸에 들어갈 거는 뭘 물어보는 문제야? 맞아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라는 건 결국 이 글의 주제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제가 웬만해선 한 문장 혹은 두 문장도 주어져. 근데 빈칸만 덜렁 주제를 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 웬만해선 얘를 포함한 다른 한 문장도 주제 문장이 하나 있을 거야. 그런 거를 우리는 최대한 쓸데없는 예시 부분을 빼서 안 읽으려고 할 거고, 다른 주제를 찾아서 얘랑 똑같은 내용이네 하면서 한 두 문장, 세 문장만 읽어도 문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찾아볼게요. 자, 근데 일단 영어로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거 방금 받은 거 있지? 이거 한번 보면서 31번에 해석 한번 봅시다. 31번에 해석. 안 줬어요? 자, 31번의 해석 부분 한번 보고 1분 줄게. 1분 줄게. 한글로 먼저 쭉 한번 읽어봐. 한글 쭉 읽어서 이 글에 무슨 내용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아마 그렇게 생각한 내용을 포함한 문장이 하나 있을 거야. 그 문장 한번 골라볼까? 31번이 무슨 내용이고 이 글이 무슨 내용일지 말해주는 문장이 어떤 걸까? 한글로만 먼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뭔 내용이야? 읽어보니까.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어? 뭐라고?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안 좋지만 안 좋지만 좋다? 모르겠어? 좀 무슨 되긴 한데. 알았어. 그러면은 찬이 혹시 읽어보니까 뭔 내용인 것 같았어? 신속하게 인식하는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뭘 발전시킨다고? 신속하게 인식하는 능력. 신속한 인식하는 능력을 빨리 발전시켜야 된다? 알았어. 잠깐만 더. 예건이 읽어보니까 뭔 내용 같아? 읽었을 거 아니야. 하나도 모르겠어? 한글을 못 읽어? 한글 읽었는데 뭔 내용이야? 읽었어 안 읽었어? 읽었는데 너가 기억나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 어? 신속하게 인식하는 것도 읽었어 안 읽었어? 뭘 읽었는데?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어 보여 내가 봤을 때. 어떤 내용인지도 상상이 안 가겠어? 파악이 안 돼? 파악이 안 돼? 그러면 영어로도 힘들 것 같은데 일부러 한글로 좀 쉽게 하려고 했는데 정호는 이거 뭔 내용 같아? 빨리 뭔가 생각하는 것이 뭘 이렇게 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자, 이 내용 읽어보니까 영어는 몰라도 한글로 대충 읽어봤을 때는 요런 앞에선 요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빨리 하는 것이 안 좋다라는 내용이 나와. 빨리 하는 것이 안 좋다, 빨리 하는 것이 안 좋다, 빨리 하는 것이 안 좋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있는 것처럼 뭐 빨리 하는 것은 낭비다, 너가 뛰기 전에 한번 꼭 살펴봐라 하는 것처럼 앞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서두르면 좋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한글로 여기서 봤는데 뒤에 부분 같은 경우는 너네가 아까 계속 얘기한 대로 빨리 하는 것이 좀 좋다라는 내용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 글은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서두르면 안 좋다, 그래서 서두르는 거 혹은 빠른 것이 좋다 얘가 나올 거야. 자, 근데 뭐 내용을 읽어봤으면 이렇겠지만 이제 빈칸 부분 쪽을 한번 봅시다. 빈칸 부분 쪽이 이제 우리가 쓸 주제 부분인데 여기가 하필이면 딱 내용이 바뀌기 시작한 내용이네. 그러면 이 빈칸 자리에 서두르는 것이 좋다야 나쁘다야? 여기까지는 서두르는 것이 나쁘다였다가 여기서는 서두르는 것이 좋다니까 여기서 서두르는 것이 좋다라는 주제처럼 써야 될 것 같아요. 하필이면 왜 여기서부터 내용이 바뀌었을까? 혹시 내용을 바꿔주는 어떤 기점이 있었을까? 뭐가 있었어? 자, 여기 한번 표시해봅시다. 여기 뭐였지? 버드 어디 갔지? 됐지. 여기 있다 미안해. 버. 그러나 버튼 탭 별표 좀만 해줍시다. 별. 앞으로 모의고사를 수업할 때 있어서 벗이 사실 벗보다 다른 애가 더 많이 나오긴 할 텐데 벗이 앞으로 엄청나게 중요해져.
but도 있지만 우리말로 씁시다. 그러나라고. 그러나. 모의고사를 조금 많이 이제 점점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그러나라는 표현을 출제자들이 엄청 많이 쓰는 편이야. 왜냐면은 너네가 처음부터 쭉 읽다가 끝까지 다 읽고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면 앞에 내용은 조금 생각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가 결국 와서까지 결국 뭔 내용이었지? 하고 다시 앞에 대충 읽어봐. 그럼 앞에 내용만 읽고 풀다 보면은 그러나 뒤가 사실 중요한데 얘랑 이제 반대 같은 거를 더 풀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모의고사 풀 때는 그러나, but, however,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대적인 내용을 이어주는 얘들이 나온다면은 앞에 부분 그렇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별로 안 중요하고 이제 뒤에가 더 중요해진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앞에 내용은 이랬지만 이제 앞에 내용은 빠른 것이 나쁘다고 했지만 그러나가 나와서 다른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 빠른 것이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렇다라고 생각해보고 보기 한번 봅시다. 1번 haste 빠른 것은 does not make 만들지 않는다. waste 낭비를. 그러면 여기서 서두르는 것이 낭비를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 그러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 같아요. 1번 그런 게.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이런 식으로 글의 구조를 볼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최대한 문장을 안 읽고 답을 풀려고 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번엔 두 번째로 한번 볼까? 영어 문장을 바꿀게. 해석을 안 했다고 치고 자, 여기 첫 문장에서 해석은 안 할 거지만 몇 개 표시만 해볼게요. Most of us 일단 하나 표시해 봅시다. 그 다음에 we 표시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we 자, 여기서 us, we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누굴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굴까? 자, 여기 한번 해볼게. 이제 거의 모든 모의고사 지문에서 모의고사 지문 속 I, you, we 라는 대명사들이 자주 나오게 될 거야. 자, 여기 글 쓴 사람 입장에서 나는 누굴까? 이 글쓴이가 자기를 지칭하겠지. I는 글쓴이일 거예요. 글쓴이 입장에서 너희들은 you는 누굴까? 이걸 읽는 독자 혹은 이거 풀고 있는 너네들 학생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러면 we는 누굴까? 우린 누굴까? 적어도 I가 글쓴이였으니 우리라면은 글쓴이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겠지. 독자일진 몰라도 어쨌든 글쓴이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인 거야. 자, 근데 우리가 글쓴이의 글을 읽어봤는데 어떤 글이냐면 너네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말라 그랬어. 글쓴이가. 나쁜 새끼네. 자, 근데 너네가 생각했을 때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하기만 해봐. 이길 거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효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글쓴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주제를 고를 때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를 주제로 골라야 될까?
아니면 나이가 들어도 효도하지 않아도 된다를 골라야 될까? 우린 글의 주제를 고르기 위해선 어떤 걸 골라야 될까? 효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너는 효도해야 된다며. 근데 이 글 같은 거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야? 우리는 모의고사에서는 우리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생각, 대부분의 뭐 민주적인 생각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글쓴이의 의견이 완전 신이야. 글쓴이가 신이야. 모의고사 친구에서. 무조건 글쓴이의 의견만 따라가면 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대부분의 우리들 혹은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우리가 글쓴이가 믿는데 글쓴이가 믿는 건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글쓴이가 믿는다면 글쓴이 여기서 신인데 글쓴이가 믿는다는 건 무조건 맞다는 얘기야. 그러면 굳이 다른 거 안 읽고 여기만 대충 읽어도 글쓴이의 어느 정도 의견을 파악할 수 있겠네.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믿는다. 글쓴이가 뭘 믿을까? That quality of the decision, 결정의 질은 is directly related, 관련이 있다. 뭐와? 시간과 노력의 관련이 있다. 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대. 그러면 서둘러야 돼? 천천히 해야 돼? 시간도 해야 되고 노력도 들여야 된다는 건 천천히 해야 된다는 뜻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굳이 앞에서 모든 내용을 읽지 않아도 앞 문장이 천천히 해라 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어. 한 문장만 읽었는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아까 했듯이 이제 but 하면은 더 이상 천천히가 안 되고 얘랑 반대인 빠른 이런 게 나와야겠지. 잠깐 쉬는 시간 할 텐데 오늘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계속 뭐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글 보면서 최대한 모든 문장 안 읽고 한두 문장만 읽고 계속 이렇게 주제 고를 수 있는 거 연습해 볼게. 자, 잠깐 쉬었다 마저 또 해봅시다. 더운 사람? 그거 없어? 에어컨 좀만 틀었다 꺼줄게. 이제 2시간이에요? 2시간. 네, 대충 시간 1시간이잖아. 네. 1시간만 1시간 잡으라고. 나는 치니까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반이잖아. 만약에 오늘 다 못하면 어떡해요? 뭘? 다 못하면? 다 못하는 거 어딨어. 하고
20분 하라고. 자, 1분 있다 할게. 자, 32번 한번 봅시다. 자, 32번도 일단 영어 말고 한글 먼저 한번 읽어볼게. 1분 줄 테니까 32번 한글로 먼저 한번 읽어볼까? 읽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해보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만약 정리 대충 이런 내용이 있다 싶으면은 그런 내용 포함된 문장 한번 표시해볼까? 밑줄이든 아니면 하이라이트든. 이 문장 되게 중요한 것 같다 하는 문장 한번 하이라이트 상태로 쳐볼게요.
세린이 뭔 내용 같아? 그 아이들은 음. 때가 되면 스스로 그런가? 그렇게 너가 생각한 문장이 혹시 있어? 여기 그 보살피는 어른과 잘못되는 것은 안 하고 성장의 소수자에게 부는 것이다. 알았어. 자, 그러면 거기 하나 한번 해봤고 예건이는 어떤 내용 같아? 저걸 내는 것이 아니 어떤 내용이야? 너가 생각해 이 지문 어떤 내용이야? 중요한 문장을 아직 찾으라는 게 아니라 너가 읽었을 때 어떤 내용 같아? 독립적인 어? 독립적으로 어. 생활하는 게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알았어. 아, 경환이는 이게 뭔 내용 같아? 어. 어. 알았어. 아, 제가 조금 한글로 읽었으니까 비슷한 내용이 나올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아마 중요한 내용도 풀러갔다면 웬만하면 그 밑줄 쳐져 있는 요 빈칸 부분을 거의 다 골랐을 것 같긴 한데 얘는 당연히 주제고 얘 말고 이제 다른 중요한 내용이 있을까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영어 일단 뭐 한글로 읽었으니까 영어로 이제 한번 구조로 파악을 해볼게. 자, 얘도 구조를 한번 보자면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제 모든 포유류가 이렇다. 포유류가 이렇다. 내 부모를 떠나서 정착한다. 라고 했는데 자, 두 번째 문장 시작하자마자 뭐가 보여? 시작하자마자 뭐가 보여? 아까부터 but 이렇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but이 나왔다는 건 앞문장과 내용이 똑같아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그러나니까 항상 달라져야겠지. 자, 앞에는 포유류는 독립한다 그러는데 그러나 하면서 인간이 나왔어. 자, 인간은 그러면 독립 똑같이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아마 인간도 독립을 한다 그러면 그러나가 아니라 비슷하게 혹은 뭐 인간도 약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저도 그러나라는 건 인간은 독립을 하지 않는다 같은 내용이 뒤에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마 한글로 보니까 여기서부터 쭉 한 문장인데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아니 여기서부터 쭉 읽었을 때 보니까 어떻게 한다? 어른들이 다 돌봐준다 이런 내용 나왔었지. 그리고 자, 그 다음 if부터 다시 조금 볼 텐데 자, 얘가 관계를 짓지 못한다면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떠나지 않는다는 건 독립한다는 거야, 독립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 여전히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쭉 이어졌네, 그렇지? In fact, 사실 하면서 이렇게 뭔가 하나 나왔어요. 빈칸이니까 아직 남겨놓을게. 우리 모르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뒤에 읽어보니까 대충 너가 독립적으로 산다. 너가 사실 부모님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그렇지? 그래서는 이제 독립이 나와야 돼. 자, 그렇다면 아까까지만 해도 독립하지 않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독립이 나온다면 요 중간에 내용이 바뀌어야 될까 안 바뀌어야 될까? 적어도 여기서 내용이 바뀐 게 없다면 여기서 중간쯤에는 한번 내용을 바꿔줘야만 내용이 이어지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독립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자, 근데 독립만 나오면 안 되고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로 여기 보면은 독립뿐만 아니라 다툰다 막 이런 내용도 보았을 거예요. 그치? 다툰다. 자, 떠나지 않았어. 독립하지 않았어. 다퉜어 안 다퉜어?
다퉜어 안 다퉜어? 한글 내용 읽어보니까 안 다퉜어요. 그치? 자, 그리고 독립한 거 보니까 그들은 부모님 사랑한대 안 사랑한대? 살짝 애매한데. 자, 봐봐. 독립하고 나서 그들을 다시 사랑할 걸 love again이래. 그러면 사랑했다는 얘기야 안 사랑했다는 얘기야? 다시 사랑한다는 건 사랑을 안 했었다는 얘기겠지. 앞에 내용 뒤에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게 돼. 떠나지 않았어? 그땐 다투지 않았어. 그리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 다퉜다는 얘기야 안 다퉜다는 얘기야? 다퉜다는 얘기겠지. 다투었어야만 아마 독립을 할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독립도 하고 여기에서 뭔가 다툼도 있었으면 훨씬 더 좋은 빈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이 있는 거를 한번 골라봅시다. 1번 발전시킬 수 있어. financial 뭐 경제적인, 돈적인 관리 스킬을. 다툼, 독립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왔고. 2번 배울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내용 하나도 안 나왔고. figure out 알아낸다. 너의 강점과 관심, 흥미를. 이런 거 전혀 아니었고요. 4번 관리해 관계를 문제를. 관리, 문제, 다툼 이런 거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누구와? 피어리 너의 동료, 친구들. 근데 우리 동료들 문제였어? 누구랑 문제였어? 부모. 자, 5번 falling out 떨어져 나간대. of love 사랑.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사랑 안 한다는 거였지. with the adults 어른들과. 근데 어떤 어른들? 너를 돌봐주는 어른들. 너 돌봐주는 어른은 누구야? 부모. 자, 부모와 사랑하지 않고 떨어져 나간다. 떨어져 나간다. 독립도 있었고 사랑 안 하니까 다툼도 있었고. 몇 분? 5번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는 해봤는데 한글로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최대한 이 모든 문장을 안 읽고 이 빈칸을 채우기 위해선 다른 비슷한 중요 문장도 하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비슷한 중요 문장이 하나 있을까? 혹은 얘를 중요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단서가 뭐가 있을까? 얘랑 비슷한 내용은 어디 있지? 얘랑 비슷한 내용 위에 있었어? 밑에 있었어? 우리 여기서 독립하고 사랑 안 한다고 그랬잖아. 독립하고 사랑 안 하는 거 위에야 밑에야? 밑에. 아까 불렀죠? 밑에. 혹시 밑에 뭐 독립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런 내용 딱 함축적으로 있는 문장이 있나? 있긴 있지만 여기서부터 어디 갔어? 여기 later부터 and 요 앞까지가 한 문장인데 요 전체가 이제 너가 떨어져 나가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하면 얘가 중요하다는 걸 찾을 수 있을까 찾기 좀 힘들어요. 이 문장에서 딱히 중요한 단어도 없고 이 문장이 중요하다라는 단서도 없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 한번 표시해봅시다. in fact. 해석하면 사실은 이란 뜻이 있지. 사실은.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앞에 A라는 문장이 있어. A라는 내용이 있어. A 하다. 사실은 B다. 라고 얘기했을 때 A와 B는 둘이 어떤 관계일까? A다. 사실 B다. 임팩트는 나중에 또 한번 보겠지만 임팩트는 보통 두 가지로 많이 나올 거야. A와 B라는 문장이 있을 때 첫 번째는 A다. 사실 진짜 실제로 B다 하면서 A와 B가 같다. 특히 강조하면서도 이제 뒤에 문장에 강조할 수도 있고 혹은 A다. 그렇지만 사실은 B다 하면서 A와 B가 반대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B가 제일 주제구로 제일 가장 나오긴 하겠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꼭 봐야 돼. 특히 앞에 A를 읽어봐서 A가 어떤 내용인지 따져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좀 중요하다고 표시했던 하이라이트 표시했던 애가 누구랑 누구야? 어떤? 인펙트. 자, 좀 보니까 대충 어떤 그냥 명사, 동사 이런 게 중요했어 여기서. 그냥 우리는 해석할 때는 동사가 제일 중요했어. 대신에 우리가 주제를 찾는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동사가 아니라 but, in fact, however 이런 부사적인 표현들을 보면서 이 글이 어떻게 좀 내용이 전개가 바뀔까 이런 식으로 계속 보고 하나만 더 해봅시다. 33번. 자, 이번에는 한글을 먼저 한번 안 보고 영어를 먼저 한번 보면서 해석은 하지 마. 그냥 눈으로 쭉 훑어가면서 이 단어 뭔가 좀 중요해 보여 라는 느낌 받는 단어들 한번 좀 표시해볼까? 연필로 한번 이 단어 조금 중요해 보이는데 하는 거 한번 표시해보세요. 단어를 표시해요. 어? 단어를 표시해요. 아니 그냥 요거 그냥 눈으로만 쭉 보면서 단어만 표시해. I가 중요해 보여? 그러면 I를 표시할 수도 있고 벗이 중요해 보여? 그럼 또 벗이 중요하다고 표시할 수도 있겠고 그냥 이런 단어 같은 거 좀 틀려도 돼. 어차피 오늘 첫 수업이고 혹은 오랜만에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거 좀 중요해 보인다 한번 표시해봐. 해석하지 마. 해석하는 거 아니야. 그냥 눈으로만 쭉 그냥 단어만 보는 거야. 자, 자, 찬이는 어떤 단어가 좀 중요해 보였어? 어떤 거? 몇 번째쯤? 1, 2, 3, 4, 5, 6에서 in an old book? in the original 이거? 알았어. 해줘야고. 다른 거 표시 본거 있어? 딱히 요거 하나? 알았어. 나 도현이는 어떤 단어 좀 눈이 갔어? 어? children? children이 눈이 갔어? 알았어. children 또? 뭐 하나만 눈 갔어? 그럼 너 뒤에 안 읽었겠네? 뒤에 읽었어 안 읽었어? 아이씨. 야 중요한 거 다 표시해봤더니 뭐 children 하나 표시했어. 너 다시 물어볼 거야. 다시 봐봐. 스토리? 어떤 스토리? 요거? 요 스토리? 또?
그 다음에 어떤 거?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어디 있는 아이디어 얘기하는 거지? 밑에서 요거? 이렇게? 아, 정우는 요 표시한 것만 얘기해. 뭐 표시했어? 어? 어떤 거? 밑에 세 번째 줄에 웨이? 웨이 표시했어? 또? 표시 안 한 거야? 하는데 느린 거야? 아, 그럼 경환이는? 인디비주얼? 인디 오리지널 요거? 또 어디 있는 거? 레이터? 요거? 아. 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본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해 보일 게 뭐가 있을까 한번 볼 건데,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좀 볼 거냐면은, 우리가 아까도 한글로 해석 쭉 본 다음에, 같이 본 다음에, 나랑 어떻게 했냐면,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먼저 이렇게 좀 구별을 좀 해봤지. 자, 한번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한글로는 안 읽었지만. 첫 문장부터 빈칸이 나왔어. 근데 우리 빈칸 있는 문장은 중요했어, 안 중요했어? 중요한다 그랬죠? 보통 일반적으로 주제 나온 거였지. 자, 그러면 해석은 안 해봤지만 생긴 것부터 이 빈칸은 아마 좀 중요한 내용 같아요. 주제라고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해석은 안 해봤어. 자, 그리고 우리 아까 봤을 때 한 8문장 정도가 있다고 쳤으면 주제가 많아야 돼? 예시가 많아야 돼? 예시가 많아야겠지? 자, 그러면 첫 문장에 주제가 나왔어. 그 다음에 나올 문장 다시 주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웬만하면 안 나올 거예요. 그렇다는 건 요 문장 이후부터 뭐란 뜻이야? 요 문장 이후부터는 이제 예시가 나오겠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우린 당분간 예시니까 중요한 문장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생각해요.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우리는 안 읽는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예시로 실험 같은 걸 했어. 혹은 어떤 설문조사 같은 걸 했어. 근데 실험 과정이 쭉 있다가 나중엔 뒤에 실험의 결과도 나올 거잖아, 그치? 혹은 조사가 어떻게 됐는데 진행했다가 조사 결과도 나올 거야. 조사 결과나 실험 결과 중요할까? 예를 들어서 주제가 사람들은 처음 본 사람에게 빠져든다라는 게 주제야. 그거에 관련된 아마 예시로 실험을 했을 거야. 그러면 그 실험에 대한 결과는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겠지. 이 실험 결과에 따라서 글쓴이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할 텐데. 그러면 예시는 처음에는 우리가 읽을 필요서 쓸 데는 없지만 예시의 어디는 중요할까? 적어도 예시 처음부터 쭉 안 읽어도 중요하진 않겠지만 맨 마지막에 예시의 결과 부분 쪽을 본다면 얘는 조금 중요해 보일 거예요. 자, 어디가 예시의 결과일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2문장 정도 내에서는 결과가 나올 일이 없을 테니까 좀 지나가 볼 텐데, 마침 아까 내가 슬쩍 힌트를 줬는데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 I 한번 생각해볼게. I. 모의고사에서 I는 누구라고? 글쓴이. 자, 글쓴이의 생각, 글쓴이가 행동하는 거 중요 안 중요해? 겁나 중요해요. 모든 모의고사는 글쓴이가 다 심리라 그랬지. 자, 그러면 글쓴이가 어떻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글쓴이의 어떻게 행동했는지.
자, 그럼 여기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볼게. 나는 그 다음에 뭐 했다? 나는 뭐 했다? 말했다. 나는 그 다음 말했다. 누구에게? 그들에게 뭐를?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 포함한데 뭐를? 그들의 생각을 포함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해줬대. 자, 첫 번째로 이제 글쓴이가 이거 뭔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말해줬고,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봅시다. It is most effective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글쓴이가 약간 독자들한테 이거 제일 효과적이라고 그랬어. 자, 뭐 우리가 쇼핑몰 같은 데서도 자기네 제품이 제일 좋다 그래, 그치? 왜? 이거 사려는 사람들 설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글쓴이가 항상 이렇게 최상급 혹은 비교급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독자들한테 좀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한번 더 해봅시다. 효과적인 방법이다.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냐면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방법. 어디에? 그들의 이야기 창조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그들은 좋아한다. 듣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가 사용됐다는 걸 들었을 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둘 중에 하나 골라봅시다. 나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라는 문장이 더 중요하고요. 아니면 이러이러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는 문장이 더 중요하고요. 마지막 문장이 좀 제일 중요해 보였지?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마지막 문장을 빈칸에 제외한 두 번째 주제라고 생각해볼게요. 주제. 그러면 빈칸과 마지막은 비슷해야 될까? 완전 달라져야 될까? 비슷해야겠지? 같은 주제라면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다시 해석해 줄 테니까 한번 다시 들어봐.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창의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것은 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고, 그것이 그들은 그들의 아이디어를 사용한 이야기를 진짜 좋아한다 라는 내용이었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빈칸 다시 돌아봅시다. 테크닉을 인용하는데 어떤 테크닉이냐면 아이들이 첫 단계를 가질 수 있는 도와주는 기술이 있는데 그들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테크닉을 하고 싶대. 아까 밑에서 아이들이 만들었어, 우리가 만들었어? 아이들이 만들었어. 여기서도 아이들이 만든대. 똑같은 내용이네. 아이들이 하기 위해서는 우린 어떻게 했어 아까? 아이디어를 사용했어. 근데 누구의 아이디어? 맨 마지막에 있지만 아이들 자기들의 아이디어 사용하는 걸 좋아했지. 아이디어의 아이디어를 사용한다 라는 내용이 빈칸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도와준다. 너를 완성하도록. 너가 말하기 전에 널 도와줘야 돼. 이런 거 아니었죠. 이번 선택해. 책들을 그들이 관심 있는 책 선택 아니었고요. 읽어. 많은 책 읽는 거 아니었고. 들어. 이야기를 그리고 서머리 요약본을 써. 요약 쓰라는 거 아니었고. draw picture 그림을 그려.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그림 그려? 뭐야? 어떤 것도 다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니야? 혹시 어울리는 거 있어? 우리가 제일 중요했던 건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거였어, 그치?
이 보기에서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사용한다는 거를 골라보자면 몇 번일까? 몇 번? 5번? 왜?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라는 애들이 보기에 포함되어 있어야겠지. 아이들. 근데 아이들이 포함된 거는 누구밖에 없어? 2번하고 5번밖에 없어요. 근데 2번은 아까 봤지만 책 고르는 건 아니었지. draw picture라는 건 그림을 진짜 그리라는 거야. 여기서 뭔 얘기일까? 우리 그림 막 진짜 실제로 이렇게 그릴 수 있지만 또 어디서도 그릴 수 있어. 머릿속에서도 막 그리는 거잖아. 상상을 한다는 건 머릿속에서 그린다라는 거랑 표현이 똑같지. 그래서 여기서는 draw 그림 진짜 그림을 그린다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상상하다라는 표현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봤는데 아까 너네들이 막 이것저것 얘기한 거에서 이제 좀 중요하다고 본 것들을 본다면 children이 물론 중요했지만 주제 찾는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 아이들이 중요하긴 했고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긴 했지만 대신에 여기 중간 것들도 예시다 보니까 아예 읽지도 않았지 우리는. 얘네들도 조금 애매했고 그 다음 여기 봤을 때 아이는 내가 했고 아이디어 혹은 이것 조금 했지만 way 같은 경우는 조금 괜찮았던 것 같기는 해. 어떤 방법 대신에 가장 어떠한 방법까지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계속 글 구조를 보면서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다음 시간 그리고 오늘 코칭존에서 잠깐 짧은 영상 강의 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들을 위주로 우린 찾아서 글 구조를 짤까에 대해서 계속 볼 거예요. 단서들을 계속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린 앞으로 이런 주제 찾는 거 이렇게 해볼 거고 그냥 한번 또 같이 해볼게요. 29번만 하고 오늘 끝내자. 29번 숙제 다 풀어와봤겠지. 풀려면 해석도 해왔어야 될 텐데 모르는 단어도 찾아왔을 거고. 자, 29번 위에 조금 이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적읍시다. 이제 어휘 문제 이제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거야. 요즘에는 주로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라는 유형만 거의 나오다 보니까 이걸로만 일단 설명해 볼게요.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를 고르게 할 텐데 요 A, B 두 단어가 아예 생판 연관이 없을까? 아니면 좀 연관이 있어야 될까? 있어야 돼? 둘이 어떤 관계야? 주로 반이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반이어가 한 90% 정도로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대신에 한 10% 정도는 둘이 반이어가 아니라 조금 혼동되는 단어들. 생긴 건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뜻이 완전 달라지는 애들. 그런 애들을 이제 가끔 쓰게 돼요. 근데 웬만하면 주로 반이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혹시 silence와 voice라는 이렇게 두 단어가 있는데 silence 무슨 뜻? 잘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 혹시 voice는 무슨 뜻이야? 목소리. 그치. 여기서는 동사 자리라서 voice가 무슨 뜻이야? 목소리를 내는 거 이렇게 때 소리가 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반이어라고 생각해 볼게. silence는. 그러면 소리가 나야 될까 안 나야 될까? silence는 침묵, 소리가 안 나는 이런 뜻. 반이어가 될 것 같고. 자, B. improve하고 loss가 있는데 improve 무슨 뜻? improve 무슨 뜻? 몰라? loss는? 뭐야? loss는 손실.
손실, 뭔가 좀 떨어지는 거, 안 좋아지는 거. 그러면 얘는 반이할 테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단어 모르면 다른 한 단어의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웬만하면. C. decrease, increase. 당연히 뭐야? 다 반대로 증가, 감소. 완전 반대지. 자, 그렇다면 왜 굳이 반이어를 이렇게 많이 낼까? 쓸데없는 거 내도 될 텐데. 반이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냥 문제를 쉽게 내려는 게 아니라 이 글의 구조의 특성 때문에 있어.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글의 구조가 다른 지문과 다르게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가라는 내용이 나올 거야. 가라는 내용이 나오고 아마 두 번째 문장도 가라는 내용이 이렇게 쭉 이어질 거야. 근데 이 세 번째 문장에서는 갑자기 가와 반대인 내용인 나가 나와. 그러면서 다음 문장도 이제 나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쓸 수 있을 거. 그러다가 갑자기 또 다음 문장에서는 나와 반대 내용인 다시 가로 들어가게 돼.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단어도 반대지만 글 자체도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앞에만 읽고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만 읽은 사람들한테 일부러 함정을 파놓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빈칸이나 주제는 최대한 우린 안 읽으려고 했었잖아. 하지만 어휘 문제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만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29번 같은 문제들은 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서 해볼게. 근데 이제 보통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가나 이렇게 잘 표시 안 하고요. 처음 나오는 내용을 플러스로 좀 많이 표시를 하고 플러스와 이제 반대 내용이 나왔어. 그럼 뭐라고 표시할까? 마이너스라고 이제 표시를 하게 될 거야. 그러다가 마이너스 하다가 마이너스와 반대되는 내용이 나왔어. 그럼 뭐라고 표시할까? 다시 플러스로 들어가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도 쭉 보면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표시하면서 한번 해볼게. 오늘은 첫날이니까 해석은 내가 해줄 테니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너네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해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리더가 만들까? 사람들이 느끼도록 어떻게 느끼냐면 중요하게. 자, 여기서 누가 중요하다는 거야? 리더가 중요해야 될까? 사람들이 중요해야 될까?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에 따라서 뒤가 엄청 바뀔 수 있어. 이거 리더가 중요하다는 걸까?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걸까? 사람? 자, 이형식 동사 필이야, 그치? 보어. 보어는 뭐 하는 역할이지? 어떤 애들을 꾸며주는, 도와주는 애야? 보어는. 똑같은 어로 끝나는 주어 또는 목적어. 자, 그럼 여기서 보어면 이 보어의 주어는 누굴까? 누가 느껴? 자, 결국 여기서는 사람들이 중요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쭉 해야 되는데 첫 문장이 플러스니까 첫 문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고 시작합시다. 그래야만 나중에 뭐가 플러스였지? 기억이 나겠습니다. 자, 리더가 만든다. 사람들 느끼게. 근데 어떻게 느끼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리더는 만든다. 사람들을 느끼게 만드는데 사람들이 중요해야 돼. 리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대충 마이너스 나올 만한 반대 내용 많은 거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리더가 그렇게 안 만들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반대적인 내용 나온다면 마이너스 해볼게. 자, 그럼 다음 문장. Let them know. 그들에게 알게 해라. 뭐를? 너가 존중한다. 그들의 생각을.
자, 그들의 생각 존중해준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너네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준다는 건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야?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 문장은 일단 플러스 같아요. 플러스 일단 표시해볼게요. 플러스. 이 문장 플러스 내용이야. 그러면 let them 그들이 이렇게 하도록 해라. 그들의 의견을. 그들이 중요하려면 그들의 의견을 말해야 돼, 닥치게 해야 돼. 말하기 시켜야겠지. 그러면 voice silence. 그렇지. 여기서는 voice가 되겠지. 그들의 의견을 말하도록 해야 된다. 자, 보너스로서 너는 배울 수도 있다. 뭔가를 더한다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더한다는 건 앞 내용과 이어져야 돼, 반대돼야 돼? 이어져요. 덧붙인다니까 이어져야겠지. 그래서 얘도 당연히 플러스인 것 같아요. 플러스. 자, 다음 문장. 내 친구가 한 번은 나에게 말해줬어. 어떤 CEO에 대해서. 근데 이 CEO가 누구냐면 말했대. 그의 매니저들 중 한 명한테, 부하 직원한테 말했나봐. There's nothing. 아무것도 없다. 너가 나에게 말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생각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 사장 얘기야. 야,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너 나한테 말할 필요 없어. 이 사장은 존중해줬어, 존중 안 해줬어? 안 해줬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갑자기 내용이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자, 이 내용 마이너스. 보시고. 자, 마이너스인데 사장 말이 아직 안 끝났네. Don't ever tell me. 나한테 말하지 마. 뭐를? 너의 생각을. 내가 너에게 물어볼 때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여전히 마이너스. 나한테 말하지 마. 그러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알아들었냐? 라고 얘기했고. 자, 다음 문장. 상상해봐라. 뭐를? 뭐 손실? 아니면 증가? 자존감의 이것을. 어떤 자존감이면 그 매니저가 느꼈을 만한. 자, 이 매니저 지금 존중 받았어 안 받았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해야 돼. 이걸 마이너스인데 자존감이 깎여야 될까 늘어나야 될까? 마이너스니까 자존감이 줄어야겠지. 그래서 러스가 돼야 돼. 자, 그것은 discourage. 실망시키다, 뭐 사기를 깎다, 그를. 그리고 부정적으로 영향 끼쳤을 것이다. 그의 수행에. 부정적이래. 플러스 마이너스. 사기도 꺾고 부정적인 영향이니까 얘도 여전히 마이너스. On the other hand 무슨 뜻? 반면에. 자, 앞에서는 이럴 것이다 하고 반면에 이럴 것이다 뒤에 나오는 내용은 앞 내용과 똑같아야 될까 완전 반대해야 될까? 그러면 우린 안 읽어봐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앞이었으니 안 읽어봐도 뒤에 문장 아마 플러스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그래서 너가 만들 때 한 사람이 느끼도록 great sense of importance, 중요성을 플러스였네. 우리 아는 것처럼. 그나 그녀는 느낄 것이다. 세계 정상에 있는 것처럼, 최고로 기분 좋은 것처럼. 그러면 에너지가 빠르게 늘까 줄어들까? 사기 좋고 기분 좋게 했으니까 에너지가 늘겠지. 그래서 본 것처럼 어휘 문제는 조금 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까지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데 1학년이다 보니 뭐 이 정도는 바뀐 것 같고요. 항상 어휘 문제는 꼭 다 읽으면서 옆에다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표시하면서 숙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오늘은 모의고사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모의고사 있으면 다른 유형 또 해봅시다. 우리가 언제 오냐? 화요일날 오지? 화요일날은 내가 카페에 아까 올려놨는데 갑자기 날려버려 다시 써주는데 화요일날은 모의고사 말고 빠바랑 오토라이팅 책 갖고 오세요. 알았지? 빠바랑 오토라이팅 숙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풀어오시고 모의고사랑 GF는 다음 시간에 안 들고 와도 돼. 토요일날 들고 오면 돼. 알았지? 자, 이따 옆에 가면은 태린이랑 경원이랑 정우랑 예건이까지는 단어랑 듣기랑 GF만 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 찬이하고 도현이도 똑같이 하고 찬이는 단어하고 오늘 듣기 대신에 아까 막 모의고사 단서 막 찾는 거 이런 거 있지 그런 거에 대한 거 합작은 영상 강의 하나 볼게 그런 거 하나 하고 CF 뭐예요? GF2 네? 그래프랭 2 그래요? 암기 테스트